총리, 예. 우리 국민은요, 못 살아도 미세먼지 없는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문재인 정부가 처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네, 저희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등어 삼겹살을 주범으로 몰았던 박근혜 정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마외공문, 마스크 착용하고 외출 자제하고 공기청정기 구입하고 문자 발송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 제한이라든가 부분적인 차량 이부제, 그리고 제도로서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그리고 나무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 같은 것도, 물 청소 같은 것도 더 빈번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 망언에도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저는 최근 5.18 당시 특전사 보안대장으로부터 지만원 관련 제보를 받았습니다. 첫째, 지만원은 MB 정권 때 받은 북한 자료, 통일부, 보안사, 국정원의 기밀 자료,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가공해서 5.18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아십니까? 네, 제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은 의원님 오늘 질문 원고를 보면서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둘째, 지만원 씨가 모 단체를 조직하고 전 중앙정보부 제주지부 부지부장 등과 함께 활동하면서 초기에 3억 4천만 원, 그 후에도 계속 자금을 조성해서 조직적으로 5.18 왜곡 등 공작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셋째, 임모 씨 등 탈북자 일부가 방송 강연에서 자신이 5.18 광주에 침투했다고 전국은 물론 미국에서까지 유포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네,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이라면은 총리께서 아신다고 하면은 이건 5.18 왜곡이 아니라 국기문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보자는 지만원과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공개 토론도 하겠다, 공개 증언도 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총리께 관련 증언과 자료를 모두 제공할 테니까 철저히 이 사실을 조사할 용이 있습니까? 네, 그 사법당국과 상의하겠습니다. 남북, 북미 간에도 미세먼지가 끼고 있습니다. 이 면세먼지를 제거할 사람은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주중 주 유엔 대사를 긴급 소환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대미 전략 수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통합하는 댄코츠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미가 다시 강경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북미 양국은 과거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시죠? 네, 김정은은 미사일을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지작거려서도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 즉 포스트 트럼프 전략도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미국이 강경 대응하면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트럼프 두 정상이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귀를 붙들고 설득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북한은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워싱턴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볼턴 등의 강경 발언에 대한 응수이자 미국의 간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의 진위는 무엇이고 저희 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세게 해봐라 하는 뜻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 직전 큰 진전은 있겠지만 완전한 비핵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눈높이를 낮추고 포스트 하노이를 대비하자고 했습니다. 정부는 언제 하노이 회담 무산 징후가 있었다 이렇게 파악했습니까? 하노이 회담 전에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연락사무소, 총전선언, 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척되는데 비핵화에 관해서는 그런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의談判에 미뤄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잘 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파악하셨다 이거죠? 네, 뭐 정확히까지는 아니지만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이것을 제기할 것이다도 예상했습니까? 저희들 예상보다는 큰 카드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 동맹에 이 회담 사실을 두고 구멍이 뚫렸다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이 위태로운 상태라면 회담 끝나자마자 맨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 당신이 나서달라 하는 얘기를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트럼프의 정치적 욕심, 김정은의 지나친 낙관으로 하노이의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0년 만에 싱가포르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전쟁을 했던 두 나라입니다. 260일 만에 두 번째 만났는데 70년 넘게 적대관계, 전쟁하는 나라가 다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했습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큰 기대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 또는 총전선언, 그리고 인도적인 지원의 체계, 이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가졌습니다만, 거기에 비핵화에 관한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하노이 회담은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뭐 양단 간에 고르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미가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완전한 경제제 해제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대화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총리께서 답변한 것과 제 의견이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할 필요가 없네요. 아닙니다. 제가 의원님께 배우는 마음으로 듣고 아니요. 너무 딱딱하니까 쉬어갑시다. 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마리텔 생방송하면서 총리님한테 전화해보래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국회의원 전화 잘 받아야 됩니다. 예, 그때 다른 분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세면은 완전히 구겼는데, 그래도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했습니다마는 북한의 비핵화는 3단계론입니다. 현재의 모라토리움, 진전된 동결,
그리고 신뢰가 회복됐을 때 완전한 비핵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네, 이번에 미국 측이 구상했던 것도 의원님 생각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괄 타결을 하고 실천은 단계적으로 나가자. 즉 한미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를 합의하고 로드맵, 타임테이블, 일정표를 합의하면은 그것이 곧 완전한 비핵화다. 그리고 이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 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상, 포괄적 합의, 로드맵을 통한 단계적 이행, 의원님의 경륜과 경험이 배어진 탁월한 구상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칭찬하니까 감사합니다. 총리, 네.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해야 되는데 어제까지도 지금까지도 아니다 했는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빨리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하트라인을 가동해야 되는데 하트라인은 한 번이라도 가동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 가동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청와대와 즉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없었어요. 하트라인이 청와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는 그때의 전화는 기억합니다만 그 뒤로는 이제 기억. 왜 하트라인을 가동하지 않죠? 아마도 일말의 불안감 같은 걸 갖고 있는 네, 것은 북한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트라인보다는 정보 라인이 가동돼야 한다.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도록 다시 한번 대통령께 건의할 용이 있으십니까? 예, 그 건의를 드리기 전에라도 당연히 그런 아이디어가 대통령님 뇌리에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런 걸 하기 전에 일정한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시급히 해야 됩니다. 저는 태양절 4월에 특사를 한번 파견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네, 제가 특별히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회담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북측이 조금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측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북한 갔을 때 우리 한국이 미국에서 싫어하니까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국제사회보다 너무 앞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는 남북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석유 반출에 주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예, 유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북미 교책 상태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의 엑셀을 너무 밟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남북 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한미 간의 신뢰의 유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노이 회담 전에
미국이 요청한다면 금강산 관광 개선공단, 철도 도로 등 남북 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에 힘을 실어주고 김정은 위원장을 안심시키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북 간에 100가지 합의를 하더라도 북미 간의 합의가 안 되면 한 가지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제로 그런 일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만 다른 과정들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주장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자주 외교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G2 국가 원수인 시진핑 주석도 구구절에 평양 가겠다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한 말씀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못 갔습니다. 안전운전, 속도 조절로 북미 대화를 촉진시키고 북미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우리가 앞서가면 한미 동맹과 북한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정부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비판이 쏟아집니까? 또 북한도 남북 간에 우리가 합의해놓고 미국 눈치만 본다 하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네, 그 문제에 좀 더 신중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의 동의 없이는 어차피 이행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 점을 감안하면서 바로 그겁니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나 저나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네. 북미 교착 상태에서는 김대중의 햇볕 정책, 한미 동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햇볕 정책은 가장 현실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가장 보수적인 대북 정책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의 대전제는 철저한 한미 동맹과 숨소리까지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 동맹은 우리의 운명이다 하는 말씀까지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일본,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육자회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외교가 평가이고 경제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 한중 관계. 예,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착 국면을 타개하고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신무핵, 신뢰가 없으면 완전한 비핵화는 없습니다. 신뢰가 구축되면 비핵화가 됩니다. 북미 신뢰를 촉진하는 운전자, 바로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북미가 비핵화 경제제재 해제를 일괄 타결하고 로드맵 시간표를 만들어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운전 안 됩니다. 한쪽 이익만 대변하는 대리운전도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과 야당의 경고도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라 원내대표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선택하십시오. 왜 꼭 5당 대표 한꺼번에 만나려고 합니까? 정부는 그래야 대북 정책은 대한민국 정책이 되고 국민 모두에게
마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 잘 보필해 주실 것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해 주셔서